사이다 무비튼. 그날은 아버지의 장례식이었고 나는 상주 역할을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장례식에 왔는데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한테서 눈을 떼지 않으려고 애썼다. 아버지의 장례식이라곤 하지만 사실 난 아주 어려서부터 엄마와 둘이서만 살았었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만 병으로 돌아가셨다. 부모님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고 사업을 하던 아빠가 상당한 재력가였다는 사실을 불쑥 찾아온 변호사한테 처음 들었다. 그리고 그런 아빠가 나한테 유산을 남겨놨다는 얘기도, 얼굴도 생각나지 않은 아빠가 이제 와서 유산을 남겨놨다니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처럼 와닿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서 새로운 불행의 시작이 되고 말았다. 나는 이혼 경력이 한 번 있고 아들아이는 전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났다. 전남편과 이혼하면서 시각장애인 아들을 혼자서 키워야 한다는 게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돼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됐고 재혼을 했지만 결혼을 하고 함께 살면서 남편의 본성이 드러났다. 남편은 나에게 일상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아들아이에게도 마찬가지로 폭력적이었다. 물론 아들아이에게 손을 못 대게 내가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내게 가해지는 폭력은 가혹했다. 아들아이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남편이 아무리 난폭하게 굴어도 어디로 도망도 못 갔고 내가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남편은 그저 도박이나 하면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 아들아이와 둘이서 살 각오로 이혼을 요구하면 더 큰 폭력이 나한테 가해질 뿐 도망갈 길도 없었다. 더구나 장애가 있는 아이를 맡아줄 시설도 찾기가 어려웠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그런 와중에 아빠의 고문 변호사라는 사람이 찾아왔다. 고문 변호사는 아빠가 나에게 남긴 유산이 5억이나 된다는 말을 우리 집 사정을 모르다 보니 당연히 부부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그냥 해버린 것이다.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다. 남편이 그 돈에 욕심을 낸다는 것쯤은 금세 알 수 있었다. 어찌됐건 일단은 장례식을 치르는 게 먼저고 유산 상속 문제는 그 다음에 처리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했었다. 그때만 해도 설마 남편이 계략을 꾸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상을 치르면서 끝도 없이 오는 조문객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물론 중간중간 아들아이를 살폈지만 정신없이 손님 대응을 하다가 뒤를 봤더니 아들아이가 보이질 않았다. 준이가 어딜 갔지? 아까까지 여기 있었는데? 나는 곧장 남편에게 물었다. 내가 어떻게 알아? 어디서 자고 있겠지? 라고 했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한테도 물어봤지만 글쎄 나도 못 봤는데. 두 사람 다 차갑게 대답했다. 나는 패닉 상태가 됐고 문상하러 온 사람들한테 혹시 준이를 못 봤는지 닥치는 대로 물었다. 저기 제 아들아이 못 보셨어요? 시각장애가 있는 남자아이예요. 몇 살쯤 된 아인데 그래? 네, 5살 된 남자아이예요. 혹시 보게 되면 알려줄게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애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지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갔다. 사람들이 앉아있는 테이블 밑도 살펴보고 이방저방 찾고 또 찾고 장례식장 직원들에게도 부탁하고 그때였다. 순간 아들아이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잘못 들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분명 아들아이의 목소리였다.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조금씩 다가갔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아버지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방이었다. 준아! 준아! 내가 이름을 부르자 관 속에서 울면서 엄마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철렁해서 관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열쇠가 잠겨져 있었다. 열쇠를 열고 관뚜껑을 열자 아버지 시신 옆에 아들아이가 있었다. 준아! 네가 왜 여기 있어? 아들아이는 이유를 말했고 그 말을 들은 나는 심한 충격에 빠졌다. 아빠가 숨바꼭질 하자고 그래서. 뭐? 아빠가 숨바꼭질을 하자고 했다고? 할머니도 같이. 아까 내가 물어봤을 때 두 사람은 분명히 모른다고 했었는데? 할머니가 술래고 나랑 아빠가 숨을 곳을 찾았는데 아빠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절대 못 찾을 거라고 했어. 앞을 못 보는 아들은 자기가 지금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를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관 속은 5살 먹은 어린아이 1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비어 있었다. 혹시 애를 여기에 숨겨서 화장터로 보낼 생각이었던 거야? 그 인간들? 분명 중간에 누군가는 알아챘을 거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끝까지 아무도 몰랐다면 그땐 남편은 나한테 5억이라는 유산이 상속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 먼저 아들아이를 살해하고 슬픔에 빠져있는 나를 처리하는 건 더 쉬웠겠지. 그럼 유산은 모두 자기 것이 되니까. 남편의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도 가세해서 용서 못해. 절대로 부셔버릴 거야. 나는 아들아이를 꼭 안았다. 혼자 무서웠지. 미안. 엄마가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자 아들아이는 아빠가 그랬어. 할머니도 같이. 엄마랑 내가 죽으면 유산을 다 차지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엄마도 해칠 거라고 그랬어. 걱정 마. 엄마가 절대 그런 일 없게 할 거니까. 나는 아들아이를 데리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갔다.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지금 당장. 그러자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짓던 남편은 금세 냉정을 되찾으며 당신 왜 그래? 여기 아버님 장례식장이야. 당신답지 않게 왜 이렇게 경솔해?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내가 왜 이러는지 알 텐데? 유산에 눈이 멀어서 그 돈 혼자서 차지하려고 준이를 죽이려고 했잖아. 그게 이혼의 이유야.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아니지. 사람들도 많은데. 왜? 전국을 찔리니까 사람들 눈이 무서워? 내가 준이를 어디서 찾았는 줄 알아? 아버지 관 속에서 찾았어. 당신이 들어가라고 했다며. 준이까지 같이 화장해버릴 생각이었니? 그러자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이를 관 속에 놓다니 그게 사실이야? 유산 때문에 애를 산채로 화장시킬 생각을 하다니. 나무 관세음보살. 사람들의 말을 들은 남편은 무슨 근거 없는 소리야. 그 말 당장 취소해. 라며 소리쳤다. 아니, 완전 근거 있는 말인데? 당신하고 당신 어머니가 주고받은 얘기 준이가 관 속에서 다 들었어. 그리고 당신 방금 준이 보더니 엄청 놀라지 않았어? 그런 억지가 어딨어.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내 말이 틀렸으면 경찰한테 무죄를 증명해보던가. 이미 신고했으니까. 뭐 경찰을 불렀다고? 당연한 거 아니야? 잘 들어. 방금 전까지 관뚜껑은 열려 있었고 뚜껑 닫을 때 직원들은 모두 장갑을 끼고 있었어. 그러니까 만약 당신 지문이 나오면 의심을 받겠지? 참, 내가 마지막으로 아버님 얼굴을 보고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 뚜껑 잠시 열었었어. 내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때는 출입 금지에 뚜껑도 열쇠로 잠겨 있었어. 그리고 나도 기억 안 나는 아버지 얼굴을 왜 당신이 그렇게까지 보고 싶었는데? 순순히 자백하는 게 당신한테 좋을 거야. 숨바꼭질하자고 아이 꼬셔서 거길 들어가게 했다고. 글쎄 안 그랬다니까. 왜 날 나쁜 놈으로 만들어? 그래, 끝까지 발뺌하겠다. 근데 어쩌지? 그 방에 감시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거 몰랐지? 녹화된 영상 돌려보면 다 밝혀지겠지. 감시 카메라까지는 예상 밖이었는지 남편도 더 이상 어떤 변명도 안 통한다는 걸 알고는 절망스러운 얼굴로 바닥만 쳐다봤다. 감시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도 잘 모르는 사실이다. 다만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더는 발뺌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런 남편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네 남편이 유산이 굴러 들어올 기회니까 좀 도와달라고 해서 잘 모르고 거둔 것뿐이야. 난 나쁜 짓 한 거 없다. 라고 자백했다. 이미 경찰은 현장에 도착한 상태였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실토를 다 들은 경찰은 두 사람을 바로 체포했다. 그 후의 일은 여러모로 아버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 남편은 살인미수에 그동안 나에게 했던 가정폭력 혐의가 더 더해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편의 살인 계획에 동조한 시어머니도 역시 체포됐다. 모든 일이 끝나고 변호사는 나에게 아버님은 마지막까지 어려서 헤어진 따님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왜 이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버님께서는 이혼 후에도 평생 독신으로 사셨고 남은 재산은 딸에게 줄 거라고 입버릇처럼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산을 따님께 무사히 전해드릴 수 있게 돼서 저도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지금쯤 아버님께서도 안심하고 계실 겁니다. 아무쪼록 이 유산으로 아드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다. 실형이 확정된 전 남편은 그 유산 일부는 내 거야! 라면서 소리 지르는 바람에 경찰관이 달려와 제지했다.
어린아이 살인미수이기 때문에 형량도 더 무겁게 내려졌다. 그런 인간은 평생 감옥에서 썩었으면 좋겠다. 사는 동안 내내 힘들기만 했던 내 인생을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아빠한테 이렇게 큰 도움을 받게 될 줄이야. 아빠한테 받은 도움을 감사히 여기면서 다시 새롭게 인생을 살아봐야겠다고 다짐해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